오바마 때 피포트 에이지아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를 회귀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면은 2010년대까지 중동에 대한 전쟁을 다 마무리를 지어요. 아프가니스탄을 마무리 지으면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그런 석유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런지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고 오바마 때부터 이미 모든 대외 정책의 핵심을 중국에다가 놓고 에이저 퍼시픽, 인도 퍼시픽 전략을 최근에 나왔지만 그때부터 비슷하게 그걸 하면서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먼저 나서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압박을 가한 측면이 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G2라는 개념도 이게 중국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서양학자들이 먼저 G2라고 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튀어나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한 거죠. 너희가 이제 컸으니 그만큼 책임을 져라. 그리고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사실 시진핑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이긴 한데 처음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슨 부정부패 단속하고 하면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내용이에요. 국내용으로 그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 그런 카리스마가 외부에도 드러나고 또 미국의 전체적인 대외 전략이 바뀌고 경제적인 측면이 여기서 많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피치 못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면서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뭉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플라자 합의까지는 못하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화웨이 사태를 보면은 이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화웨이를 통해서 이 중국의 과학기술을 다 싹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미중 관계를 보실 때 화웨이에 대해서 좀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통제를 강압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을 하려다가 그냥 안 했었는데 이 질문이거든요. 어쨌든 중국의 굴기에는 못 봐주겠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결국은 발동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그 관세 매기는 방법, 또 하나는 기술 발전을 이제 저지시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에게는 협박이다, 시오다, 뭐 이런 인식이 이렇게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화웨이 제재는 정말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거 뭐 끝장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든다 이러고 제3세대에 꺼내고 차라리 잘 됐다, 위기가 이제 기회를 부른다, 차라리 미국을 극복할 뭐 기회다. 그래서 그 천인 뭐 있잖아요,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잠자는 괴물을 깨우는, 그 항공모함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고 우주선까지 만드는 나라를 깨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보면은 화웨이 제재 문제가 이게 진짜구나, 뭐 시효도 아니고 진짜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거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내 반응이 과연 어떤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갈등과 협력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5G 문제도 사실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2013년도에 스노든 사건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미국이 왜 5G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백도어라는 문제인데, 사실 그 백도어라는 게 미국이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자기들이 활용했던 건데, 그런 권한을 이제 화웨이 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정보를 정보 전쟁이니까
뭐 미국 유학생들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뭐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정보를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기존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뭐 독일 메르켈도 도청하고 한국도 도청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력을 다 활용을 해서 외교 관계라든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 미국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중국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중국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재를 가는 겁니다. 무릎 꿇어. 근데 중국으로서는 꿇으면 안 되죠. 말한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미국을 극복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폴트 파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기술을 탈취하고 유출하고 물론 있죠. 아까 제가 이 커브 추월 전략을 해서 저희가 왜 그 스피처 뭐지? 우리 잘하는 거 쇼트트랙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월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이 추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커브 추월 전략을 통해서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추월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나 협력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는 않죠. 그게 아니면은 어느 순간 접점을 찾을 거라고 접점이라는 게 이제 굽히고 들어가야지. 그건 이제 미국의 시각이죠. 미국의 시각이고 그런 걸 거 아니야. 그 미국의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면 중국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에 대한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중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의 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없죠. 우리는 강요당하는 입장이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너희들 선택해. 근데 우리도 선택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선택을 하려면 뭐 전략적인 유연성 혹은 전략적인 어떤 인내를 하든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정보를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중국이 기술을 주고 근데 우리도 보세요. 우리 현대, 삼성 다 일본의 기술 과거에 다 갖다가 분석, 조립, 분해 다 후발주자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너무 미국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친중이 아니라 그런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말 우리가 미국을 따라야 되는가 아닌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중국을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죄송한데 저희가 7시 반에 저녁 식사예요. 네네네. 지금 슬슬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 질문 한번 봐볼까요? 네. 궁금해서 학생들이 들은 소감이. 네네. 아까 중국 경제 중견 국가에서 네. 한국 땅이 작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그 기업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저- 중국인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수저가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네네네. 근데 러시아는 일본보다 땅이 더 큰데 일본이어서 그건 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또 이제 중러 관계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를 소련을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지만 언제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미국과 더 끈끈하게 협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면서 이제 국가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 혼내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 모르는 그런 문화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혼내는 불신. 본심이고 본심. 사대마애가 명분. 제가 그 식사자에서 한번 일본에 관해서 좀 배워야겠습니다.
정치계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일본인하고